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수많은 학자들은 그의 일생을 추적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그는 환경이 만들어낸 악마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환경과 시대적 배경들이 수백만 명을 몰살시킨 인류 최악의 살인자로 비틀어 놓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시작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889년 4월 22일 토요일 저녁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 브라우나우라는 작은 마을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작고 연약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어떤 사람이 될지 당시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시골에서 태어난 한 아기일 뿐이었으니까요.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 그는 히틀러를 악마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알로이스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혼외자로 태어나 성도 실그루버였다가 양아버지 성을 가져오면서 뒤늦게 히틀러가 됩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은 그를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가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업은 세관 공무원. 당시에는 꽤나 권위를 가진 직업이었고 그는 이 권위를 집에서도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여성 편력과 가정 파괴적 성향이었습니다. 알로이스는 나이가 많고 재산이 있는 여성과 첫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집에서 일하던 19세 하녀 프란치스카. 아내는 병으로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알로이스는 사실상 새로운 여인과 가정을 꾸립니다. 아이까지 낳았죠. 하지만 당시 가톨릭 문화에서는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그는 아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내가 죽자마자 그는 곧바로 프란치스카와 재혼합니다. 두 번째 아내 프란치스카도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병간호를 해주겠다며 알로이스가 집으로 데려온 여자가 바로 클라라. 그녀는 알로이스의 사촌으로 프란치스카가 죽기 전부터 이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카가 죽자마자 알로이스는 다시 지체 없이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부인이 바로 히틀러의 어머니 클라라 패튼. 하지만 이 결혼은 거의 근친혼에 가까웠기에 교회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 자체가 당시에도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클라라는 아이를 여럿 낳았지만 전염병 디프테리아로 3명의 아이를 잃습니다. 이 충격은 클라라를 극도로 예민한 과보호적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알로이스의 첫 결혼에서 나온 아들 히틀러의 이복형 알로이스 주니어는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14살에 가출해버립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이 나가버리자 아버지의 폭력은 그대로 아돌프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7살 무렵부터 채찍질, 욕설, 협박을 포함한 아버지의 폭력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소한 실수에도 분노했고 힐끗 쳐다봤다는 이유로 매를 들었습니다. 아돌프는 집에서 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었고 아버지의 폭력은 히틀러의 세계관에 힘이 있는 쪽이 이긴다는 잘못된 신념을 심어줍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어머니 클라라는 아돌프에게 지나칠 만큼 애정을 쏟았습니다. 이미 3명의 아이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만 기침을 해도 밤새 걱정했고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마치 재난이 난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어머니에게 완전히 의존했고 인간관계의 기준을 완전한 복종 혹은 완전한 보살핌인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는 성인이 된 이후 그의 상하관계, 지도자관, 여성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히틀러가 11살이었을 때 가장 사랑하던 동생 에드문트가 홍역으로 죽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아돌프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동생 무덤 앞에서 울었고 나무에게 말을 걸거나 혼자 묘지 앞에서 별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내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활발했던 아이는 갑자기 조용하고 우울한 아이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히틀러는 종교적 믿음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어릴 때는 신부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이제 교회에는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성적은 추락했고 도시 학생들에게 촌놈이라 무시당하고 유급까지 당합니다. 이때 히틀러는 바그너의 오페라와 게르만 신화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바그너의 작품은 평범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신들과 전사들, 선택받은 영웅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리아 민족은 위대하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깔려 있었죠. 현실에서는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학생이었지만 극장에 앉아 바그너의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그도 위대한 민족의 일원이자 언젠가 역사를 뒤흔들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히틀러의 머릿속에는 영웅주의와 민족 우월성에 대한 환상이 점점 더 굳게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라고 압박했지만 히틀러는 예술가가 되겠다며 반항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계급 사회,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나누는 민족 갈등, 집안의 폭력과 갈등, 이 모든 것이 히틀러를 점점 세상과 멀어지게 했고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환상을 키워줍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죽자 히틀러는 미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곧 찾아옵니다. 어머니 클라라의 죽음. 히틀러는 인생에서 단 한 사람, 절대적인 사랑을 주었던 어머니가 48세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히틀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애원했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히틀러에게 남은 건 분노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미술학교에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히틀러는 빈에서 노숙자가 됩니다. 이 시기의 빈은 단순히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공격적인 반유대주의가 퍼져 있던 도시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빈 시장 카렐 루에거가 있었습니다. 루에거는 유대인을 향해 개인적 혐오가 아니라 정치적 명분이라는 포장을 씌워 비난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유대인들이 상점을 독점해 서민을 착취한다고 했고 실업이 늘어나면 화려한 유대 자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선동했습니다. 심지어 빈의 문화와 정체성이 흔들리는 원인까지 모두 유대인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복잡한 구조적 실패를 단 하나의 집단으로 단순하게 설명해주는 이 프레임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일반 시민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히틀러에게도 이 설명은 아주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가난하고 절망적인 그는 실패는 네 잘못이 아니다. 너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 라는 루에거의 메시지에 쉽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유대인 음모론, 인종 우월주의, 순혈주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히틀러는 바이에른 예비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전쟁은 끔찍했지만 히틀러에겐 생애 처음으로 내가 여기에 속한다는 감정을 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훈장까지 받으며 영웅 환상을 더욱 강화합니다. 전쟁 중 실명까지 겪은 히틀러는 회복 중에 독일의 항복 소식을 듣습니다. 독일은 영토를 잃고 국력이 약해지고 배상금까지 떠안게 됩니다. 히틀러는 이 패배를 누군가 내부에서 독일의 칼을 꽂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그의 머릿속에서 곧 유대인들과 공산주의자들로 규정됩니다. 이 순간 히틀러 안에 오래 쌓여있던 가난, 상실, 폭력, 열등감, 실패, 소외 등 이 모든 감정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합쳐집니다. 바로 증오, 그리고 이 증오가 세계 최악의 비극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평범한 한 인간이었고 어린 시절에는 리더십도 있었고 꿈도 많았습니다. 그를 비틀어버린 것은 폭력적인 아버지, 신경증 어머니, 형의 가출, 동생의 죽음, 가난, 사회적 실패, 민족주의와 혐오의 시대 상황, 패전의 굴욕 등 이 모든 요소들이 차곡차곡 쌓여 한 왜곡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괴물이 되었습니다. 20세기 독일 출신의 유대인 정치 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사이코패스이거나 소시오패스적인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관점 형성과 시대적 혐오주의에 빠진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유하지 않는 평범한 시민도 전체주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히틀러의 이야기를 되짚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비난하기 위함을 넘어서 한 인간을 악으로 만든 구조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